안녕하세요. K매거진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힘겨운 혈투를 벌이고 있지만 치료제 생산은 아직도 모습을 드러낼 기미가 없고 신종 말 그대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초유의 바이러스라 어디서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 즉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하는 곤혹스럽고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진원지인 중국의 이웃국가로 바이러스 발현 초 감염 발생 양상이 비슷했지만 그 후 다른 길을 걸어온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의 대처 방식에 세계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저 역시 몹시 궁금했지만 객관적인 제3자, 아니 제3국의 시선이 필요했던 저는 매일 구글링을 통해 결국 제가 원하는 적절한 보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사와 자의 속내를 통해 바라본 제3자의 중간평가와 더불어 저 역시 기사의 행간을 읽어가며 느낀 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29일자 미국의 뉴욕 포스트. 일본은 표적검사, 한국은 대량검사, 미국은 선택해야 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두 라이벌은 매우 다른 방법으로 싸우고 있다. 대량 테스트 대 표적 테스트. 기자는 제목에서 그간 여러 방면에서 경쟁해온 두 나라를 라이벌로 인정하고 동아시아의 두 나라라는 객관적 호칭을 하여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선명하게 갈린 방법론의 차이라는 화두로 독자의 관심을 끕니다. 한국은 신속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널리 이용 가능하게 하여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고 이미 39만 4천 명 이상을 테스트하여 9,583명의 감염자를, 인구 1억 2,700만 명인 일본은 약 2만 8천 명을 대상으로 4만 8천여 건의 검사를 실시해 1,724명을 발견했다. 기자의 한쪽으로 편향이 시작됩니다. 한국 관련 기사에서 글로벌 프레이즈 세계적 찬사와 스위프틀리 신속히 와이들리 광범위하게 어구들 같은 감정적 표현과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를 사용한 반면 일본 관련 기사는 팩트만을 기술했습니다. 기자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한국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몇 주 동안 일본은 논쟁에 휘말려 있다. 일본은 검사량이 적어서 한국보다 확진이 적은지 일본 정부는 현명하게 운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건지. 검사량이 적어서 일본의 확진 수가 적은지의 이유를 나타내는 비커즈. 그 무엇 때문에가 아닌 심플리 비커즈. 순전히 정말로 무엇 때문에 라는 표현으로 정말로 그 이유가 사실이냐라는 식의 강한 의심을 표했고 의심의 정점은 현실을 외면하다라는 기사 원문은 베링헤드 인 더 샌드 라는 어구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표현은 타조가 적을 만났을 때 자신을 숨기기 위해 사막의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으며 자기가 안 보이니 적도 자기를 못 보겠지라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즉 우리 속담으로 하면 눈 가리고 아웅이 적당하겠네요. 현실을 외면하다라고 점자는 해석을 했지만 기자는 현명하게 운용하고 있는 건지 와이슬리 현명하게 와 함께 그런 타조처럼 어리석은 조작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노골적인 의심을 표현한 겁니다. 그럼 위 문장을 바꿔 기자의 본심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검사량이 적어서 한국보다 확진이 적은지 일본 정부는 현명하게 운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건지의 본심은 한국보다 확진 수가 적은 이유는 단순히 검사량이 적어서가 아니야. 다른 뭐가 있어. 일본 정부는 운영하는 게 뭔가 수상해. 눈 가리고 아웅하며 조작질하고 있는 게 아닌지. 계속 기사 이어집니다. 미국에서처럼 일본 정부는 발병 초기 몇 주 동안 시험 능력을 확장하지 못해 비난을 받았다. 그 후 일본은 검사 능력을 확대했지만 일본의 정부 지침에 따르면 노인들이 아닌 환자들은 4일간 열이 지속되지 않는 한 의사에게 방문조차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의사의 권유 없이는 검사를 받을 수 없다. 그마저도 보건소가 의사의 검사 지시를 무시해 생략된 검사 건수도 290여 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일본의 공식 집계는 감염자 수를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기사는 가벼운 증상이라도 원하면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검사의 창시국인 한국과는 달리 꽤나 깐깐하고 복잡한 일본의 PCR 검사의 자격과 절차에 대해 일일이 나열합니다. 그만큼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는 얘기이고 다음 기사는 그마저도 거부되는 사례도 발생한다며 투철한 고발의식도 보여줍니다. 일본의 공식 집계는 감염자 수를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인다. 이 문장을 보겠습니다. 크게라고 해석한 기사의 원문 단어에 시그니피크니를 썼네요. 이 단어는 상당하게, 크게라는 뜻과 함께 의미심장하게라는 다른 뜻도 갖고 있는 다이어입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일본의 공식 집계는 실제 감염자 수를 의미심장하게, 아니 정말 이상하게 밑돌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기자는 언어의 유희를 이용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마음껏 상상과 의심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해주네요. 그러나 이 방법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본 방식이 진정으로 아픈 사람들에게 한정된 자원을 집중하고 사망자 수를 비교적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는 55명에 불과했다. 첫 문장에서 갑자기 기자는 본인의 관점이 아닌 타인의 말을 빌려옵니다. 무엇을 했다, 한다가 아닌 무엇이라고 말한다라고요. 주어도 취재한 본인이 아닌 이 방법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바꾸고. 왜일까요? 이 문장은 일본의 소수검사의 표면적인 핑계, 즉 그 유명한 단골 프레임인 의료 붕괴론을 뜻하기 때문에 최소한 기자 본인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어도 바꿨고요. 이 방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의료 붕괴론을 신봉하는 레드윅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지금까지 일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는 55명에 불과했다. 첫째, 대개 어떠한 간접 원인이나 사고로 사망했다는 표현은 die of, die from 등으로 표현하는데, 이 기자는 대신 attribute, 무엇에 기인하다, 뭐뭐라고 생각하다라는 다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둘째, 불과 just라는 단어를 굳이 첨가했다는 점. 기자가 통계를 정확히 믿었다면 55명의 사망자 수만 밝히면 될 일이었지만 단지 불과라는 표현까지 첨부했다는 말은 과연 그렇게 적을 수가 있겠냐? 라는 강한 의심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즉 세간에 떠도는 사망자는 부검을 안 한다느니 통계 조작을 한다라는 의심들을 담았습니다. 기자는 의심 많은 수사관인 것도 같네요. 다시 기자의 본심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본 방식이 진정으로 아픈 사람들에게 한정된 자원을 집중하고 사망자 수를 비교적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는 55명에 불과했다. 의 본심은 레드윅 같은 사람들은 일본이 소수검사를 하는 이유가 소위 의료 붕괴론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난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 지금까지 일본에서 겨우 55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원인을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들을 한다. 정말 겨우 55명이라고? 라고 바꿀 수 있겠죠. 이후 기사는 일본의 국가자문단인 한 일본 교수가 의료 붕괴론의 타당성을 구구절절 주장해 지명관계상 중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검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심각성 정도를 알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을 잘못된 안전의식으로 진정시켰을 수도 있다. 이어지는 이 기사에서도 기자의 의심은 계속됩니다. 일본은 성공적이었다라는 단정적, 선언적 문장에 어떻게 보면 바이썸 메절즈라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이 표현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는 완곡한 해석과 어떤 기준으로 보면이라는 직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가 이 표현을 쓴 이유는 객관적인 제3자의 기준과 판단이 아닌 일본 측인 당사자의 기준으로 보면 이라는 표현을 원했을 겁니다. 다시 기자 본심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보면 일본은 성공적이었다. 자기들 기준으로는 성공적이었다. 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검사 부재의 부작용에 대한 기사입니다. 기자가 아닌 일본 의학관리연구소의 마사히로 카미 씨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카미 씨의 말대로 의도적 조작이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감염자 수가 적다면 국민들은 이상한 자신감을 갖게 되겠죠. 요즘 한창 일본 의학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일본인은 DNA가 다르다느니, 일본인은 공중위생의식이 철저해서 감염되지 않는다느니 하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며칠 전 연휴에 일본 민초들은 논란을 뒤로하고 강행한 K1 대회, 올림픽 성화 봉송행사에 각지의 벚꽃놀이에 많이들 가셨더랍니다. 이어지는 기사는 서울의 대처 방식을 전달합니다. 우리 모두 익히 아는 내용이니 역시 중략합니다. 한국은 최근 몇 주 동안 신규 감염의 속도를 현저히 늦췄다. 일요일에 신규 감염자 수는 단지 105명으로 둔화되었고 2배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퇴원했다. 일본은 지난 며칠 동안 하루 200건의 새로운 감염 사례가 기록적으로 증가하면서 급격한 가속화를 보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는 급격한 드라마틱. 이 단어는 급격한이라는 의미 말고도 급적인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역시 기자 본심으로 바꿔보면
일본은 지난 며칠 동안 하루 200건의 신규 감염 사례가 기록적으로 증가하면서 급격한 가속화를 보였다. 라는 기사는 일본은 지난 며칠 동안 하루 200건의 신규 감염 사례가 기록적으로 증가했다. 올림픽 경기가 선언되자마자 급격한 증가가 되는 거 보니 그동안 짜고 치는 드라마에 각본이 있었던 거냐? 가되겠죠. 10일 일본 정부 전문가위원회는 이 재앙이 폭발적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고 도쿄 거리는 마침내 텅 비기 시작했다. 라며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기사의 제목은 한국과 일본의 방식 중 미국이 택해야 할 선택은 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기자가 추천하는 나라를. 기자는 속내를 기사 속에 충분히 표현했습니다. 그것도 얄밉도록 교묘하게.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도중 이색적인 보도를 접했습니다. 4월 1일 오전 감염자 폭발 징후가 느껴져 결국 도시 봉쇄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일본 일부 언론의 루머성 기사에 아베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은 아니다. 라며 오후에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다시 회견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지난 후 일본 국민과 언론들은 결국 긴급조치 발령이 아닐까 하며 긴장감을 갖고 회견을 지켜봤습니다. 아베 총리는 비장하게 발표했습니다. 전국 모든 가구에 가구당 1000마스크 2장씩을 택배로 보내겠다. 이에 일본의 한 사회학자가 총리가 보내겠다는 1000마스크 2장을 착용한 사진을 본인 SNS에 올렸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바이러스는 초유의 사태이니 추후 종식될 때까지 올바른 정답은 없다는 사실을. 하지만 기자도 알고 우리 모두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기사 본문에 기자가 인터뷰한 서울대 황 교수님의 멘트가 정답이 아닐지요. 한국 방식은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환자들을 어둠 속에 방치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의학적으로도 비효율적이다. 사재기를 하지 않는 세계 유일의 국민.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을 위해 마스크를 양보하는 멋진 국민. 강제적인 도시 봉쇄 조치 없이도 자율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몸소 실천하는 높은 국민의식. 우리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인입니다. 완전 종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올바른 길을 갔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